안녕하십니까. 871 연구소 25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71을 적용해 특정 인물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내분 정치인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적 호불호가 뚜렷한 서울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입니다. 자, 김어준 씨는 체질 진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보고 판단하다가는 엉뚱한 체질로 진단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물론 어려운 만큼 팔체질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체질 이론을 매우 꼼꼼하고 세밀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팔체질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럼 김어준 씨의 체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분의 모습과 스타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알고 계신 지식을 총동원해 어떤 체질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체질 분석에는 871 진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의 체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하고 있으신 거죠? 답을 바로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어준 씨의 체질이 나름대로 판단이 되셨습니까? 예, 아마 팔체질을 가볍게 공부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태양인 금체질이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혹시나 태음인 또는 소양인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직도 사상학적 사고에 젖어 있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871 연구소 방송을 통해 이 871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태양인 금체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김어준 씨의 이 산적 같은 외모를 보신 걸까요? 아니면 기발한 발상, 거침없는 거친 말투, 날카롭고 직설적인 정치적 발언 등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 포인트를 둔다면 따질 필요도 없이 전형적인 열태양인 금양체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론하거나 방송 진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웬만해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 목에 핏대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굵은 목소리의 톤이 저음에서 일정하게 흐릅니다. 말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랜 기간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성적으로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지난 몇 년 동안의 정치적 격동기에 아주 가끔이라도 폭발적인 목소리로 격정적인 감정을 분출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태양인 금양체질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성적인 힘에 더하여 이 몸의 내부에서 무언가 강하게 수렴하는 어떤 음적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털이 아주 많습니다. 몸에 솟아있는 털은 이 폐가 약한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털이 더 많지요, 동양 사람보다. 자, 피부는 폐의 영역이니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더기로 솟아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씨는 얼굴에 털이 아주 많은데 아마 가슴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몸에 난 털이 체질을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김어준 씨의 눈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발산적이고 불꽃이 튀는 눈빛인가요? 아니면 황소 같은 수렴적인 눈빛일까요? 비록 고집은 있어 보이지만 은근한 음적인 눈빛이지 강하게 밖으로 분출되는 발산적인 양적 눈빛은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어준 씨는 무슨 체질일까요? 정답은 바로 열태음인 모금 체질입니다. 혹시라도 열태음을 두고 무조건 둔하고 느리고 재치가 없고 단순하고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자, 이제부터는 그런 틀에 박힌 편견은 버리셔야 합니다.
열태우면 모금 체질이 대체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태우면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난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체질을 진단할 때 절대적이고 명목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체질은 반드시 수학 공식처럼 분석되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장미꽃이 붉은색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란색 장미도 있기 마련입니다. 노란 장미가 많지 않다고 넌 왜 붉은색이 아니니? 넌 장미가 아니구나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체질을 진단할 때 성급하게 규정하고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내면에 숨어있는 의식과 몸의 반응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참고로 개그맨 유민상 씨와 정영돈 씨도 열태우면 모금 체질입니다. 이 두 분이 연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재치있고 기발합니까? 물론 정영돈 씨는 몇 해 전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멤버들 다수가 번뜩이는 재치로 무장한 태양인 금체질입니다. 정영돈 씨는 이런 태양인 멤버들과 함께 연기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재치있고 순발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겠죠. 하지만 태음이는 아무래도 이런 능력은 태양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동안 프로그램을 쉬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반면 김어준 씨는 같은 틈이라도 번뜩임과 비판력과 기발한 발상과 집요함과 이 의지력에서 정영돈 씨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하여튼 태음행 체질로서 김어준 씨와 같은 유형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태면 모금 체질도 비록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태양인보다 더 태양인 같은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어준 씨처럼 왜 이렇게 일반적인 체질 특징에서 벗어난 사례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사주 때문입니다. 사주의 음양 및 오행 구조가 체질 특징과 정반대로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체질 특징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제가 출판한 책에 나오는 태음인의 처절한 아토피 극복기의 사례 주인공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면 숨어있는 본래 체질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요컨대 아무리 겉모습이 전혀 다른 체질처럼 보일지라도 노란 장미꽃이 결코 프리자꽃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김어준 씨는 열태면 모금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매 끼니 고기를 먹고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건강 체질이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고기만 섭취하고 간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태음인들이 김어준 씨처럼 100% 육식 위주의 섭생을 따라하다가는 대장에 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소와 같은 섬유질도 적당히 섭취해 주어야만 배변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김어준 씨의 체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팔체질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